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천사의 날개라고 불리는 칼라디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칼라디움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집을 열대우림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칼라디움이란 무엇인가? 칼라디움은 천남성과에 속하는 덩이줄기 식물입니다. 학명은 칼라디움 바이컬러라고 해요. 남아메리카 아마존 우림이 원산지죠. 그래서 고온다습한 환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천사의 날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입모양이 심장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칼라디움의 진짜 매력은 뭘까요? 바로 환상적인 잎 색깔입니다. 빨강, 분홍, 흰색, 초록, 노랑 등 정말 다양해요. 한 잎에 여러 색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 같아요.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5% 이상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개성 있는 식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녹색 식물은 이제 지루하잖아요. 칼라디움은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살아있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죠. 칼라디움의 원산지와 자생 환경, 아마존 우림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재현해야 하거든요. 아마존은 연중 25도 이상 유지됩니다. 습도는 80%를 넘어요. 정말 덥고 습한 곳이죠. 그런데 칼라디움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습니다. 큰 나무 아래 그늘에서 자라거든요. 빛은 나뭇잎 사이로 걸러진 간접광을 받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에서 키울 때도 이 조건을 맞춰줘야 해요. 직사광선에 두면 잎이 타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 색이 흐려져요. 그리고 아마존은 배수가 정말 잘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아요. 부엽토가 두껍게 쌓여 있거든요. 이런 자연 환경을 최대한 따라해야 성공합니다. 칼라디움 대표 품종 10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품종을 소개할게요. 시중에 정말 많은 품종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키워본 것 중에서요. 가장 키우기 쉽고 예쁜 10가지를 골랐습니다. 레드 플래시. 첫 번째는 레드 플래시입니다. 깊은 빨간색 잎이 정말 강렬해요. 중앙에 밝은 핑크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 대비가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고대비 품종의 대표주자죠. 빨간색은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입니다. 이 색소가 빛을 받으면 더 진해져요. 그래서 적당한 빛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두우면 색이 옅어집니다. 녹색 식물 사이에 두면 정말 돋보여요. 거실 중앙 테이블에 두기 딱 좋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꼭 물어보는 품종이에요. 화이트 퀸. 두 번째는 화이트 퀸입니다. 순백색 또는 크림색 잎이 우아해요. 중앙에 선명한 녹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흰색 부분은 엽록소가 없어서 생깁니다. 광합성은 녹색 줄무늬로 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실내 조명 아래에서 더 빛납니다. 어두운 공간을 밝게 만들어줘요.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 톤 가구와 찰떡궁합이에요. 세련된 분위기를 원한다면 이걸로 가세요. 핑크 뷰티. 세 번째는 핑크 뷰티입니다. 연한 핑크색 잎이 로맨틱해요. 중앙 줄무늬도 밝은 핑크색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죠. 잎 질감이 벨벳처럼 부드러워요. 만져보고 싶어지는 식물입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침실이나 화장대 옆에 두면 좋아요. 은은한 색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저도 침실에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트 오브 지저스. 네 번째는 하트 오브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잎 모양이 정말 심장처럼 생겼거든요. 빨간색과 초록색의 강렬한 대비가 특징입니다. 잎 크기가 엄청 커요. 최대 30cm 이상 자랍니다. 대형 품종 중에서 가장 인기 있어요. 거실 바닥에 두는 게 좋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거든요. 손님들이 와서 꼭 감탄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집이 화려해져요. 공간이 넓다면 꼭 키워보세요. 캐롤린 워튼. 5번째는 캐롤린 워튼입니다. 강렬한 빨간색 잎이 화려해요. 흰색 얇은 중앙 줄무늬가 포인트입니다. 정말 선명하고 다이나믹한 품종이죠. 잎 가장자리에 녹색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전체 색상 균형을 잡아줍니다. 너무 빨갛지도 않고 적당해요. 활력 넘치는 분위기를 원할 때 좋습니다. 홈오피스에 두면 일할 맛이 나요. 에너지가 필요한 공간에 추천합니다. 운동하는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 저는 작업실에 키우고 있습니다. 핑크 심포니. 6번째는 핑크 심포니입니다. 이름처럼 핑크색의 교향곡이에요. 여러 톤의 핑크가 섞여 있습니다. 정말 예술적인 느낌이죠. 인맥을 따라 진한 핑크가 퍼져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진 찍으면 정말 예뻐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은 품종이에요. 가든 파티할 때 테이블에 놓으면 좋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쳐다봐요.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식물 좋아하는 친구들 초대할 때 최고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7번째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아하죠. 흰색 바탕에 녹색 반점이 있어요.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인기 있는 품종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 선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계절 내내 아름다워요. 차분하고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서재나 공부방에 두기 좋아요.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흰색 식물이 정신 건강에 좋대요. 샤롯. 8번째는 샤롯입니다. 연한 핑크와 크림색이 섞였어요. 정말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품종입니다. 잎 가장자리가 살짝 물결쳐요. 이게 독특한 매력 포인트예요. 다른 품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좋습니다.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와 잘 맞아요. 라탄 바구니에 심으면 더 예뻐요. 내추럴한 느낌이 배가 됩니다. 저는 베란다 카페 스타일로 꾸몄어요. 샤롯을 여러 개 놓았더니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스트라베리 스타. 9번째는 스트라베리 스타입니다. 딸기처럼 빨간색과 핑크색이 섞였어요. 잎 중앙에 별 모양 무늬가 있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품종이죠. 아이들도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가족이 함께 키우기 좋습니다. 아이들 방에 두면 교육적이에요. 식물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책임감도 길러줄 수 있고요. 물주기를 아이에게 맡겨보세요. 식물과 교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썬더볼트. 10번째는 썬더볼트입니다. 번개 같은 무늬가 특징이에요. 흰색 바탕에 녹색 번개 무늬가 있습니다. 정말 역동적이고 강렬해요. 남성분들도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모던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블랙 화분에 심으면 멋있어요.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나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잘 어울립니다. 공간이 좁아도 포인트가 돼요. 심플한 공간에 하나 두면 완벽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칼라디움 키우기 기본 원칙. 품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칼라디움은 기본만 지키면 정말 쉬워요. 하지만 기본을 무시하면 금방 죽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최적의 빛 환경 만들기. 첫 번째로 빛 환경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칼라디움은 밝은 간접광을 좋아합니다. 직사광선은 절대 안 돼요. 잎이 타버리거든요. 색깔도 바래지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동양 창문 근처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햇살은 부드러워서 괜찮아요. 남향은 커튼을 쳐야 합니다. 레이스 커튼으로 빛을 걸러주세요. 서향과 북향도 괜찮아요. 다만 북향은 겨울에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식물 생장 LED를 사용하세요. 요즘 식물등이 정말 좋아졌어요. 저도 겨울엔 식물등 사용합니다. 하루 12시간 정도 켜주면 충분해요.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럭스 측정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도 있어요. 1만 럭스에서 2만 럭스가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면 책 읽기 편한 밝기예요. 만약 측정기가 없다면요. 자기 손 그림자를 확인해 보세요. 손을 식물 위에 올려봅니다.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이면 적당해요. 선명한 그림자가 생기면 너무 밝은 겁니다.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이면 너무 어두워요. 이 간단한 테스트로도 충분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잎 색깔이 탈색됩니다.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변해요. 핑크가 베이지색이 되기도 하죠.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타들어갑니다. 심하면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손상된 잎은 잘라내야 해요. 반대로 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잎 색깔이 흐려집니다. 선명한 빨강이 연한 핑크가 돼요. 녹색 부분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줄기가 길게 웃자라요. 잎과 잎 사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힘없이 축 처져요. 이것도 보기 안 좋죠. 그러니 적정 빛을 꼭 지켜주세요. 온도와 습도 관리의 핵심. 두 번째는 온도와 습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칼라디움은 열대 식물이거든요. 온도는 20도에서 28도가 좋습니다.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해요. 성장이 멈추고 휴면에 들어갑니다. 15도 이하면 덩이줄기가 손상돼요. 최악의 경우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 관리가 중요해요. 베란다에 두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한겨울엔 실내로 들여야 합니다. 난방이 되는 공간에 두세요. 반대로 너무 더워도 안 좋아요. 30도 이상 되면 잎이 처집니다. 수분 증발이 너무 빨라지거든요. 에어컨 바람 직접 쐬는 것도 안 돼요. 갑자기 온도가 변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온도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야 해요. 급격한 변화는 식물에게 충격이에요. 이제 습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습도는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70%면 더 좋고요. 한국은 여름엔 습도가 높아서 괜찮아요. 문제는 겨울과 봄철입니다. 난방하면 공기가 정말 건조해지거든요. 이때 습도 관리를 안 하면요. 잎 끝이 갈색으로 마릅니다. 잎 가장자리도 바삭바삭해져요.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습도를 어떻게 올릴까요? 가장 좋은 건 가습기 사용입니다. 식물 근처에 가습기를 놓으세요. 초음파 가습기가 좋아요. 하루 종일 켜두시면 됩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분무기로 잎에 물을 뿌려주세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요.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다만 밤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물기가 마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젖은 상태로 밤을 보내면 곰팡이 생겨요. 또 다른 방법은 자갈 트레이입니다. 넓은 접시나 트레이를 준비하세요. 자갈이나 화분 조각을 깔아줍니다. 거기에 물을 부어요. 자갈이 절반 정도 잠기게요.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습니다. 화분 바닥이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자갈 위에만 올려야 합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가 올라가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개 키우신다면 함께 모아두세요. 식물들이 서로 습도를 높여줍니다. 식물 군집 효과라고 하죠. 증산작용으로 주변이 촉촉해져요. 하지만 너무 빽빽하게 두진 마세요. 통풍도 중요하거든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습도계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 온습도계가 저렴해졌어요. 수시로 확인하면서 관리하세요. 습도 관리만 잘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물주기의 황금 법칙. 세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물을 언제 줘야 할까요? 정답은 흙을 만져보는 겁니다. 손가락을 흙에 한마디 깊이 넣어보세요. 2cm 정도 들어가면 돼요. 거기가 말랐으면 물을 줍니다. 아직 축축하면 기다리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절마다 물 주는 간격이 달라져요. 여름엔 2일에서 3일에 한 번이요. 겨울엔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입니다. 날씨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무조건 며칠에 한 번이라고 정하면 안 돼요. 흙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어떻게 줄까요?
화분 위에서 골고루 부어주세요. 물이 배수 구멍으로 나올 때까지 줍니다. 흠뻑 적셔주는 거예요. 뿌리 전체가 물을 흡수해야 하거든요. 조금씩 여러 번 주는 건 안 좋아요. 위쪽만 젖고 아래는 마를 수 있어요. 한 번에 충분히 주는 게 원칙입니다. 물을 준 후엔 받침에 고인 물을 버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과습은 칼라디움의 최대적입니다.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버리세요. 물이 완전히 빠질 시간을 주는 거죠.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해요. 찬물은 뿌리에 충격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뒀다가 쓰면 좋아요. 염소도 날아가고 온도도 맞춰지거든요. 정수기 물도 괜찮습니다. 물 주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동안 증산작용을 하거든요. 저녁에 주면 밤새 물기가 남아요. 곰팡이나 세균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습한 날엔 더 조심하세요. 물주기 실수로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과습으로 뿌리가 썩는 게 대부분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축 처지면요. 과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흙을 살짝 파서 확인해 보세요. 냄새가 나거나 물컹하면 과습이에요. 이럴 땐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화분을 꺼내서 뿌리를 살펴보세요. 검게 변하거나 물컹한 뿌리는 잘라냅니다. 건강한 흰색 뿌리만 남기세요. 한 치수 큰 화분을 준비합니다. 너무 크면 과습 위험이 있어요. 지금보다 3cm 정도 큰 게 좋습니다.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깔아요. 마사토나 난석을 2cm 정도요. 그 위에 새 흙을 조금 넣습니다. 식물을 중앙에 놓고 흙을 채워요.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돼요. 원래 심겨있던 깊이를 유지하세요. 흙을 꾹꾹 눌러서 고정합니다. 공기 주머니가 없게 해야 해요. 물을 충분히 줍니다. 뿌리와 흙이 잘 밀착되도록요. 분갈이 후 일주일 정도는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 두세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도 평소보다 조금 적게 줍니다. 뿌리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어요.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공입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영양 공급과 비료 사용법. 5번째는 영양 공급입니다. 칼라디움도 식물이니 영양분이 필요해요. 특히 잎이 화려한 만큼 더 필요합니다. 언제 비료를 줘야 할까요? 생장기인 봄부터 가을까지 줍니다. 3월부터 10월까지가 생장기예요. 이때 2주에서 3주마다 주세요. 겨울에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휴면기라서 흡수를 안 해요. 오히려 뿌리만 상하게 됩니다. 어떤 비료를 써야 할까요? 액상 비료가 가장 좋습니다. 흡수가 빠르고 사용이 간편해요. 질소인 칼륨이 균형 잡힌 걸로요. 20대 20대 20 비율이 좋습니다. 관엽식물용 비료면 충분해요. 사용 설명서를 꼭 읽으세요. 권장 농도의 절반만 사용합니다. 진하게 주면 비료 과다가 돼요. 잎 가장자리가 타들어갑니다. 이걸 엽소 현상이라고 해요. 연하게 자주 주는 게 안전합니다. 비료 주는 날은 물 주는 날이에요. 물 대신 비료 희석액을 주는 겁니다. 따로 물을 또 줄 필요 없어요. 흙이 촉촉한 상태에서 주세요. 마른 흙에 주면 뿌리가 탈 수 있어요. 유기농 비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도 좋아요. 천천히 분해되면서 영양을 줍니다. 다만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실내에선 액상 비료가 더 편합니다. 잎의 뿌리는 옆면 시비도 있어요. 하지만 칼라디움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잎에 얼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화려한 잎 색깔이 망가져요. 뿌리로 흡수시키는 게 안전합니다. 비료를 주면 효과가 눈에 보여요. 잎 색깔이 더 선명해집니다. 새 잎도 더 빨리 나와요. 크기도 커지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에요. 적당히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번식 방법과 덩이 줄기 관리. 6번째는 번식 방법입니다. 칼라디움은 번식이 정말 쉬워요. 덩이 줄기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걸 구근분구라고 해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봄철 새싹 나오기 전이 최적기예요. 2월 말에서 3월 초가 좋습니다. 휴면에서 깨어날 때죠.
덩이줄기를 꺼내서 관찰하세요. 눈이라고 불리는 작은 돌기가 있어요. 새싹이 나올 자리입니다. 이 눈을 최소 2개 이상 포함하게요. 덩이줄기를 나눕니다. 깨끗한 칼로 자르세요. 소독한 칼을 쓰는 게 중요해요. 알코올로 닦거나 불로 소독하세요. 자른 면에는 시나몬 가루를 발라요. 곰팡이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없으면 살균제를 사용하세요. 하루 정도 그늘에서 말려요. 자른 면이 마르면서 아물어야 해요. 그 다음 새 흙에 심으면 됩니다. 심는 깊이가 중요해요. 덩이줄기가 살짝 보일 정도로요. 너무 깊게 심으면 썩을 수 있어요. 물을 조금만 주세요. 흙이 살짝 촉촉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새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2주에서 4주 걸립니다. 새싹이 나오면 정상 관리를 시작해요. 물도 늘리고 빛도 충분히 주세요. 번식 성공률이 정말 높아요. 90% 이상 성공합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좋아요. 덩이줄기 저장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휴면기 관리법이에요. 잎이 다 떨어지고 마르면요. 덩이줄기를 꺼내세요. 흙을 털어내고 검사합니다. 물러진 부분은 잘라내요.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일주일 정도요. 신문지나 톱밥에 싸서 보관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10도에서 15도가 적당해요. 지하실이나 베란다 구석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썩거나 곰팡이 피는 것 없나요? 문제 있으면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봄이 되면 다시 심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매년 키울 수 있습니다. 병충해 관리와 예방. 7번째는 병충해 관리입니다. 칼라디움은 비교적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가끔 해충이 생깁니다. 주요 해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응애입니다. 아주 작은 거미 같은 벌레예요. 잎 뒷면에 흰 거미줄 같은 게 보여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말립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겨요. 습도를 높이는 게 예방법입니다. 발견하면 물로 씻어내세요. 샤워기로 잎 뒷면을 헹궈요. 님 오일 스프레이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뿌려주세요. 둘째는 깍지벌레입니다. 갈색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줄기나 잎 뒷면에 주로 생깁니다. 수액을 빨아먹어서 식물이 약해져요.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서요. 하나씩 닦아내야 합니다. 손으로 떼어내도 돼요. 끈기 있게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는 총채벌레입니다. 아주 작은 날벌레예요. 잎에 은색 줄무늬가 생깁니다. 새 잎이 기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세요. 노란색이나 파란색 트랩이 좋아요. 님 오일이나 살충 비누를 뿌려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요. 해충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잎을 관찰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꼼꼼히 봐야 해요.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제거됩니다. 새 식물을 들릴 때도 조심하세요. 일주일 정도 격리해서 관찰해요. 해충이 없는지 확인 후 합류시키세요. 질병도 가끔 생깁니다. 뿌리 썩은 병이 가장 흔해요. 과습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잎이 노랗게 변하고 축 처집니다. 줄기 아래가 물컹해지기도 해요. 발견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화분에서 꺼내서 뿌리 확인해요. 검은 뿌리는 모두 잘라내세요. 새 흙에 다시 심습니다. 물주기를 줄이고 통풍 개선해요. 잎에 반점이 생기는 병도 있어요. 곰팡이성 질병인 경우가 많아요. 습도가 너무 높고 통풍이 안 되면 생겨요. 감염된 잎은 즉시 제거하세요. 살균제를 뿌려주면 좋습니다. 통풍을 개선하는 게 중요해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주세요.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겁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환경관리만 잘해도 대부분 예방돼요. 마무리. 여기까지 칼라디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칼라디움 전문가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보세요. 칼라디움은 정말 보람찬 식물입니다. 잎의 아름다움이 매일 감동을 줘요.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도 신기하고요. 여러분 집을 열대우림으로 만들어보세요. 화려한 잎들이 삶에 활력을 줄 겁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여러분의 칼라디움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행복한 식물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